자,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뉴스에일 라이브가 첫 번째 이야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주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앞서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도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정말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7명이나 숨지고 12명이 다친 상황인데요. 좀 이상한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저녁 7시 39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4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때는 아주 늦은 밤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불도 호텔 전체로 번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는 화재입니다. 특히 그 부분입니다. 저기 4분 만에라고 써 있는데요.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도 이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 일단 출동 당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한 곳에서 연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저 중심으로 연기가 계속, 검은 연기가 계속. 먼저 연기가 번졌고 나중에 불로 번진 거예요. 불꽃은 나중에 심하게 올라왔어요. 연기가 한참 올라오고 나서 비명소리를 들은 다음에 연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 화재인 것 같다 해가지고 바로 옆에 비상계단이거든요. 네.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비상구 문을 여니까 8층에서 올랐던 연기가 이제 9층은 다 들어왔죠.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듯이 올라와서 아까 6층 커플한테 들었는데 비상구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6층에는 연기가 안 갔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신고 4분 만에 출동했고 건물 전체가 불에 휩싸인 것도 아닌데 사상자가 많았던 이유,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지금 연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뭐 화염이 많이 전파된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발화가 시작된 8층 부분은 상당히 뭐 연소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층은 불길이 많이 번진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화염에 의한 피해보다는 좀 그 내부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충만이 되면서 이러한 연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그런 과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또 연기가 아까 그 투숙객들 진술에 의하면은 9층에서 계단문을 열었는데 이미 연기가 차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8층의 계단실 문이 이미 열려 있어서 네. 그쪽으로 연기가 상층부로 연소 확대되는 이런 과정들 또 그리고 8층 복도 자체도 이미 연기에 굉장히 많이 휩싸인 상황이라 네. 아마도 투숙하시는 분들이 대피하시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문을 열었을 때는 연기에 의해서 대피가 어허.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불이 크지 않더라도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에는 항상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공공연스럽게도 동시에 겹치게 되죠. 하지만 이번 참사 역시 인재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810호 객실 내에서 처음 발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인데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발화실의 문을 열고 나왔고 그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텔의 특징상 그 복도가 좁고 또 이 각 객실에 창문이 작은 거여서 배연이 안 되고 열축적이 많아서 투숙객들이 아마 대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최초 발화 지점을 810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밀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곳에 방을 배정받은 투숙객이 짐을 풀다가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을 바꿔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거든요. 호텔 측이 바로 이때 좀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좀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소방당국의 발표를 들어보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돼 있었다. 이게 앞부분에 우리가 들어봤던 연기로 인한 피해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더라면 또는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일반적인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을 때 화재 진압이 초기에 이제 진압이 되면서 사실 화재가 더 커지는 상황들을 막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 한다면 사실은 뭐 화재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는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화재 같은 경우도 이번 화재 같은 경우도 사실 최초에 810호 객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실 810호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 실 안에서 화재가 대부분 제어가 되거나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도 쪽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들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거다 예상은 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인 화재인 경우엔 그렇지만 지금도 알려진 바로는 그 당시에 810호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났지만 실제로 뭔가 화점을 보지 못했다는 상황들,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천정면 속에서 상부 천정 속에서 화재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반자 하부의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화재가 어느 정도 커진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 안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스프링클러가 있었더라면 훨씬 더 화재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은 있지만 화재의 위치나 또 화재 원인에 따라서는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그 위쪽 천정 안쪽에서 불이 나는 거는 또 스프링클러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아까 소방당국이 발표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2003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이 소방법이 개정이 된 게 2017년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전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공시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가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년에 소방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6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급 적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사실상 시설을 완전히 이제 가동을 멈춘 이후에 사실상 이제 설치를 해야 하고 수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이것을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건물에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주에게 다 부담을 시켜서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렇게 고층 건물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화재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설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쉬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고 과연 우리가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규모의 건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저희가요, 주요 피해자들이 발생한 층수의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8층과 9층, 8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특히 810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8층과 9층에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층에서 시작된 불이 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9층 이 투숙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의외로 8층 아래쪽은 큰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부력에 의해서 대부분 연기라든지 화염이 상층부 위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층의 계단실 문이 열려 있어서 연기가 계단실 쪽으로 유입됐다 하더라도 하부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보다는 대부분 이 상층부 9층 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8층 그리고 9층 쪽에 아마 사망자들이 집중된 거고요. 네. 앞서 이제 대피하신 투숙객들 같은 경우 6층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이 계단실을 통해서 대피를 하셨다고 이렇게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화재가 발생한 층 그리고 그 바로 직상층 이런 쪽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신 사망자 위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아까 8층 같은 경우는 803호에서 사망자가 2명 발생하신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 대피를 못하신 이분들이 사실은 깨어있는 상황, 잠을 자지 않는 상황에서 고립이 된 상황에서 사망을 하신 건지 혹은 또 일찍 취침을 하시게 돼서 사실 이런 화재 인지에 대한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못하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